그럼 당신이 좀 벌어서 도와주든가. 높아진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돈 벌어서 당신 아들 챙겨. 나한테만 다 떠넘기지 말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네요. 내가 언제 모든 걸 당신한테 떠넘겼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이날이 때까지 생활비 꼬박꼬박 가져다 줬어.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렇게 유세부릴 일이에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결국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5살 김영숙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중년을 훌쩍 넘어 노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요즘 들어 얼굴이 날마다 무겁습니다. 새벽 6시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불 꺼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힘없이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늦잠을 자고 일어나 매일 정장을 챙겨 입고 바쁘게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순간 낯선 이가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앉아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잠이 안 와. 앞날이 자꾸 걱정돼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깊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안하다며 아들들 결혼 문제까지 걱정했습니다. 첫째 준호는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 민석이도 언젠가는 장가를 가야 했으니까요. 준호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민석이도 나중엔 준비해야 하고. 당신은 이런 걱정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퇴직금도 있고 우리 둘 다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생활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되겠어? 집 대출도 남아있는데 내가 더는 벌어올 곳도 없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오며 제 인생을 희생해 왔는데도 남편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뭘 알겠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남편이 던진 그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결국 작은 불씨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아침이랑 똑같네.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제 손이 덜컥 멈췄습니다.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매번 다르게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이해하지 못한 듯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좀 신경은 써야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내가 집에서 놀고만 있는다고 생각해요? 빨래, 청소, 밥하는 것까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당신이 돈 버느라 고생한 만큼 나도 내 자리에서 버틴 거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몇 번이나 열렸다 닫혔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어요? 당신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밀었던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뭘 알겠냐고요? 식탁 위 반찬들이 제 손 떨림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지만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잠을 청했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 또한 잠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본인 생각만 하고 살게 된 걸까? 젊었을 때는 서로를 존중했고 그의 노고를 인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불안과 제 억울함이 겹쳐져 작은 금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속 불안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벽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했을 뿐이지만 분명 어딘가로 번져갈 씨앗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흐른 뒤 남편의 59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부터 일어나 남편 출근 전에 줄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은 제 생일에 한 번도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지만 저는 늘 챙겨왔습니다.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역을 젓다 보니 문득 20대에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던 날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었죠. 이제 매년 생일마다 미역국 끓여줄 사람이 있어서 좋다, 정말. 그때는 저도 웃으며 대답했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했는데 오늘은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미역국을 올리며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생일이니깐요. 여보, 오늘 생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이따 저녁에 애들 전화는 오려나.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신문을 뒤적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확신 없는 얼굴이었죠. 준호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던데. 남편은 신문을 들었다 놨다 하며 집중을 못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첫째 준호는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고 둘째 민석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전화 한 통하기 힘들다 했습니다. 사내놈들이 다 그렇지 하며 저도 이해하려 했지만 속마음은 서운했습니다. 언제부터 아이들과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초등학생일 적엔 용돈을 모아 생일 선물을 건네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고 민석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은 편지를 내밀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도 미루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흘러도 두 아들들로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몇 번이나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를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는 것 같았죠. 저는 불안함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오늘은 바쁜가 보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오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서야 알았네. 무심한 목소리 속에서 미안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은 드셨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용돈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용돈보다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고 싶었을 겁니다. 됐으니깐 집에나 한번 와라.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 묻어 있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날 큰아들 준호에게서는 끝내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애들이랑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걸까? 저는 허탈하게 웃으며 혼잣말했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아이들이 본인들 아버지 생일날 전화 한 통도 없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식탁 위 미역국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국 식었네요. 다시 데워드릴게요.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치워.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소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잔을 연거푸 기울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는 몇 번이고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네. 그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도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한 채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든 척 누워있던 제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영수가, 네. 우리 잘 살고 있는 걸까? 순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잘 살고 있다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부족한 부모였던 걸까?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된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심함과 거리감뿐.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요? 이제는 그냥 애들 인생, 우리 인생 따로 살아야지. 기대하면 실망만 커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안쓰러웠죠. 아마도 제가 한 말이 너무 맞는 말이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59번째 생일은 그렇게 쓸쓸히 지나갔습니다. 내년 그 다음 해에는 또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품은 채 깊은 밤에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첫째 아들 준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찾아온 아들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어서 와, 준호야. 밝게 맞이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손을 꼼지락거리며 무릎을 매만지는 모습은 준호가 고민이 있을 때 보이던 습관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어머니, 준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저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자금적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고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한 1억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형편되는 대로 갚을게요. 1억. 그 단어가 머릿속을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대부분이 그 금액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도 이제 곧 정년이야. 퇴직하면 그 돈으로 너희 엄마랑 노후 준비도 해야 해. 우리가 너만 바라보고 살 순 없잖니. 준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죠. 저도 최대한 준비했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실망을 감추려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 말도 이해가 되고 남편의 사정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억은 무리더라도 5천이라도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좀 벌어서 도와주든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돈 벌어서 당신 아들 챙겨. 나한테만 다 떠넘기지 말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네요. 내가 언제 모든 걸 당신한테 떠넘겼어요? 남편도 지지 않았습니다.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이날이 때까지 한 번도 안 거르고 당신한테 생활비 꼬박꼬박 가져다 줬어.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돈 좀 벌어다 줬다고 유세 부리지 말아요. 나도 이날이 때까지 당신부터 애들 삼시세끼 집안일 한 번 안 거르고 매일 한 건 똑같으니깐. 저는 눈물이 차올라 결국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남편도 벌떡 일어나 맞서며 외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돈 벌어오는 기계였냐고? 순간 집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친 듯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쌓아온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늘 밥밥밥. 나는 집에서 밥만 하는 기계인 줄 알아요? 끝까지 밥 해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나가서 돈 한 푼 벌어봐. 얼마나 힘든지 바로 느낄 테니.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참았던 걸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밥도, 빨래도, 생활비도 전부 따로. 저는 얼어붙은 듯 남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안하다고 하거나 달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나온 건 단호한 동의였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요. 각자 살아요. 집안은 갑자기 정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이래 처음으로 저희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큰 싸움 이후 저희는 진짜로 각자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건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는 사이. 한 집에 살지만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이상 남처럼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곧 묘한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밥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그의 잔소리를 듣지도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제 안에서도 공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거울 앞에 서니 55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제법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구청 일자리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돌봄 교육을 받고 싶은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살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교육 첫날 낯선 설렘과 긴장이 함께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돌봄 방법, 응급처치, 놀이 지도까지 배울 게 많았지만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강사의 칭찬을 들을 때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 돌봄이 첫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3살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낯설고 힘들었지만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웃어주었을 때의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는 몇 번의 적응 실패로 돌봄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와 적응하는 모습을 본 아이 엄마는 기쁜 듯 제게 말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드디어 적응하네요. 저는 아이 엄마의 말에 오랜만에 알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좋았어요. 아이가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며칠 후 남편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요? 무심코 물었더니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업 교육 받으러. 순간 놀랐습니다.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한숨만 쉬던 사람이었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담담하게 좋네요. 하고 말했지만 속으론 은근히 기대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일하는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백화점에 들러 회색 울 목도리를 하나 샀습니다. 남편이 평소 좋아하는 색깔이었습니다. 왜 하필 남편 선물을 사는 거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첫 월급으로 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첫 월급으로 산 선물이야. 별건 아니지만 메고 다녀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도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네. 요즘 당신이 달라 보여.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의 표정도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 알겠더라. 밥 차려 먹는 거, 빨래하는 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힘들더라고. 서로의 고생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길에서 얻은 경험이 다시 우리를 조금씩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 첫 단추가 채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싸움 이후로 각자의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8시에 집을 나가 저녁 5시에 돌아오는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돌 보미로 일하는 것도 점차 익숙해졌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의 일부를 감당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걸친 얼굴은 진지했고 한동안 보지 못했던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뭐예요? 제가 묻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업 계획서 쓰고 있어. 사업이요? 응.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열어보려고. 퇴직금 일부러 작은 거 해볼 생각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한숨만 쉬던 남편이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다니.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네요.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저는 세탁기를 돌리던 중 부엌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걀을 지글지글 굽는 소리였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남편이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 뭐예요? 아침 차려보려고. 그 모습이 낯설고도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남편이 제게 밥을 차려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식사 중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일하는 건 어때? 힘들긴 한데 좋아요. 애들이 참 귀여워요.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오랜만에 보람을 느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창업 교육 다니면서 배우는 게 많더라. 손님 응대부터 가게 운영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네. 그래도 배우는 재미가 있어. 남편의 표정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각자 살고 각자 벌어 지내는 거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야 조금 알겠어. 당신 마음이 어땠는지. 제 마음이요? 응, 따로 지내보니깐 알겠더라고.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 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 건지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이제껏 당신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오판이었던 것 같아. 살림이 쉬운 줄만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아니더라. 괜히 당신한테 함부로 했던 말 사과할게. 특히 끼니 챙기는 게 생각보다 큰일이더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싸웠던 건 서로의 고생을 몰라서였던 것 같네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 내가 늘 집을 지켜줄 거라 믿었고, 넌 내가 돈을 벌어오리라 믿었고, 그러다 서로가 지쳤던 거지. 그 말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맞아요. 서로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게 잘못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천천히 달라져 보자. 서두르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온화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나뭇잎들이 반짝이며 싱그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집안 공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온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근데 종태 씨, 제가 장난스럽게 불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아이스크림 가게 열면 나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남편이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VIP로 모셔드리지.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에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나누어 들며 서로의 취향을 챙겼습니다. 몇 달 만에 함께한 외출이었지만 오히려 처음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5살과 59살,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 가는 나이에 저희는 다시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이해하며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리라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60대에 이르면 누구나 부부 사이가 당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을 지킨다는 역할에 익숙해져서 서로의 고생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로도 알게 됩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집안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다시 시작한다면 인생 2막은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방은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